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사주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또 그리고 앞으로 상담할 때 가장 할 말이 많고 또 득담도 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운이나 또는 자기의 어떤 태어나고 죽고 살고 하는 여러 가지 부딪힘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음대로 얘기해 주는 그런 통변이 있어요. 통변이 있는데 그 통변을 잘 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십성 공부가 되겠습니다. 십성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즉 나를 뜻하는 것이 사주에서 일간이라고 합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7가지의 그 글자들의 상관관계를 정의를 해서 십성이라고 합니다. 십성은 일간을 중심으로 이 사주로 보면 경자년, 목, 월, 정축, 일, 경술, 시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남자 사주입니다. 남자 사주인데 이 사람의 중심이 자기 중심이 되기는 일간입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글자와의 상관관계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위치가 도대체 이 위치에서 오와의 관계는 무엇이며 경의 관계는 무엇이며 임의 관계는 무엇이며 자의 관계는 무엇이며 이렇게 그 위치별로 이렇게 따져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관관계 다른 말로 하면 오행의 또 상관관계를 할 수 있죠. 상관관계 이 관계가 어떻게 지어지냐면 중심의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치를 한번 이 표로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십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님은 이 5개의 구조를 가지고 이 5개가 다 별입니다. 각각의 별일 때 뭐 하나도 별이 됩니다. 오성별이 되겠습니다. 이 별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중심에 있는 이것이 바로 본인입니다. 본인 일간 나라고 하죠. 나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이 일간이 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합니다. 정하는 사람이 자기의 주체가 되는 것이 정화가 자기 주체라. 정화일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자기의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잘 살고 내가 또 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일단 자기의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심된 것을 보고 나라고 한다. 일간이. 그 일간은 나를 중심으로 잡자. 중심이 있습니다. 이 중심으로부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뭔가 모르게 사람과 사귀어야 됩니다. 이 세상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사귀어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국리라고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오행은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 내가 이렇게 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법.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기본적인 그 욕구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린다면 일간을 중심으로 나가는 것은 그 자존의 그 욕구입니다. 생존 욕구를 할 수 있고 생존 욕구, 생존. 나는 살아야 되잖아요. 생존 욕구, 자존 욕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욕구에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하면 필연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것에서 어떤 욕구가 생기냐 하면 다른 사람과 이렇게 잘 사귀고 하고자 싶은 그런 친함의 욕구죠. 친함의 욕구, 친함. 그 다음에 친함의 욕구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욕구가 있냐면 뭔가를 내가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 표현 욕구가 있어요. 표현 욕구. 먼저 욕구로 가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친함의 욕구와 표현 욕구가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친함 욕구와 표현 욕구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법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공리도 하겠죠. 네, 공리도 생깁니다. 먼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욕구.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사귀어야겠다는 친함의 욕구. 또 내가 남한테 알리고 있다는 알리는 방법도 표현 방법도 보면은 말로써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글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창조물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물. 그래서 구원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표현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욕구, 글로 표현하고 싶은 욕구, 창조 욕구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 창조 욕구도 표현 방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방법들은 이 궁리나 이 방법들은 욕구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뭘 하고자 하면 자기가 뭘 성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취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일을 갖다가 성취를 하고 싶은 성취 욕구가 누구나 있습니다. 성취 욕구. 그것을 다른 말로 일을 갖다가 실현하고자 하는 실현 욕구를 말해요. 여기에 어떤 글자가 오든 간에 그 글자가 뜻하는 바는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오면은 이제 성취를 하고 나면 여러 가지 결과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결과물을 잘 고수를 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유지하고 붙들려고. 유지하고 싶은 욕구. 그것이 유지 욕구입니다, 유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딱 보관을 해가지고. 그걸 내 틀 안에서 가지고 있으려는 유지가 있어. 그래서 그걸 보고 보통 질서 유지라는 거예요. 질서 유지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유지 중에서도 질서 유지가 이걸 방법이 또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어떤 합리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법대로 한다든지 규율대로 한다든지 이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조금 완력을 사용해서 좀 억압적인 방법이 있어. 억압적인 방법을 할까요? 완력이죠, 완력. 힘으로 사용해서 하고자 하는 질서 유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이제 안정해야 되나, 안정을 해야 되거든요. 안정을 하고 싶어요. 안정. 이런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안정 욕구, 질서 욕구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하고 나면은 나중에 사실은 이 사람이 살아갈 때 아가지 말하면 지나면 욕구도 있자지만 사실은 사람이 살아갈 때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가장 필요한 게 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나의 에너지가 필요하죠. 내가 뭐를 이렇게 내려고 하면 나도 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를 이렇게 생하려고 하면 내가 뭘 받아야 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뭐냐?
배움이니까 이 욕구는 지식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지식 욕구요, 배움의 욕구 됩니다. 받아들임. 뭐 수용이라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수용.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뭐 수용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반드시 수용만 되는 거예요. 배움이나 지식 욕구가 바로 그 욕구에서 수용이 나오는 겁니다. 안정과 질서 유지 욕구의 합리성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고, 이 욕구 중에 친함의 욕구나 표현 방법에 따라서 그런 욕구가 방법과 공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와 실현 욕구에 따라서 이것이 보면 어떤 방법으로 실현하고 성취를 하게 되면 관리를 하게 되죠. 관리. 여러 가지 관리 통제가 됩니다. 이것도 관리 통제는 이 처음부터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성취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관리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말하는 자존 욕구가 있기 때문에 결국 뭐가 생깁니까? 주체성이 있죠. 그죠? 주체성이 있고 또 그것이 좀 지나치면 고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존심, 내가 생존 경쟁에서 이기려면, 생존이 살아남으려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또 경쟁심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것이 결국은 내 사람은 이 생존 욕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생존 욕구에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사귀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사귀고 또 나를 표현해야 됩니다. 사회에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 공리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이를 성취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뭐 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것이 관리 통제나 이런 것이 되는 거이고, 안정의 욕구고, 이 벌어들인 거, 뭐 만드는 것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질서 유지하려면 그것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합리적이냐, 또 완력으로 사용하느냐, 또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참아야 되잖아요. 안 참고 안 되겠죠? 그래서 인내심도 이렇게 필요한 거죠. 인내심도 필요하다.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질서 유지되고 안정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지식 욕구, 배움의 욕구는 왜 필요하냐 하면 다시 나를 갖다가 살기 위해서는 이런 욕구가 반드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자, 제가 이렇게 쓸까요? 써볼 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갈라가지고 이쪽에 있는 칠판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볼 때는 우측이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나의 생각이 바깥으로 흐르는 걸 말합니다. 바깥으로 흐르는 것이고, 이쪽에 있는 여러분 속에도 좌측에 있는 것은 내 내면 쪽으로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것이 중앙 중심에 딱 있는 것이 나라고 해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외부로 이렇게 힘을 쭉 발산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내부로 이렇게 발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뇌는 이렇게 쓰죠. 외부로 발산하는 이렇게 두 분의 방법이나 표현 방법 공리나 진화의 욕구나 표현 욕구, 성취 욕구, 실현 욕구, 많은 사람은 결론적으로 바깥으로 막 돌아다니게 되고, 그 바깥쪽으로 돌아다니게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적극적이요 능동적인 사람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그게 사람의 그 심성을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향적이 되겠죠. 외향적이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배우고 또 붙들고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그런 그 힘들은 뭐냐면 내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갖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성의 원리가, 십성의 원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인간의 기본 욕구에서 나온다. 욕구가 5가지다. 5가지를
둘로 쪼개서 음과 양과 음으로 나눈 것이 두 가지로 쪼개가 나눈 것이 10가지니까 십성이다 이겁니다. 십성은 바로 욕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십성은 욕구인데 무엇과는 이 일관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의 그 과정에서 상관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부터 식관을 설명하면 전체 설명했습니다. 요 기존 요거에 있는 욕구로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일간에 일간에 뭐가 있냐면 분필을 빨간색으로 쓸까요? 네. 자, 이 사람은 정화합니다. 화입니다. 내가 화예요. 화. 화인데 이 화가 사주에 여기 화가 하나 보입니다. 화가. 이것도 화입니다. 여러분 지장간 공부했죠? 지장 공부할 때 이 정입니다. 정화. 그렇죠? 이렇게 화가 있으면 같은 화가 이렇게 정화가 이제 오로수 됩니다. 이 정화가 있으면 이 화가 나와 같이 음양이 같고 이 음이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가서 음양이 같고 나와 같은 것 음양이 같고 나와 같은 것을 이름해서 뭐라고 하냐면 비견이다. 비견. 견자가 어깨 견자입니다. 빗자는 비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깨를 나란히 한다. 나란할 빗자. 그러니까 나란하다는 건 나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화하니까 말하자면 저기 정화 같은 거 말해요. 사주에 정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그 관계를 상관관계를 위해서 정의를 한다 그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화인데 나는 음하예요. 나는 음하인데 나와 같은 음하를 보고 비견이라고 한다. 나와 같은 오행. 같은 오행인데 음양도 같다. 음양도 내가 음이면 음이다. 만약에 이 사람이 병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병화, 양화라 하면은 이 양화가 비견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바로 그 속성이 뭐냐? 이 비견의 속성은 아까 지금 말한 대로 나와 똑같은 게 뭐 친함의 욕구가 욕구가 그 주체성이잖아요. 주체성. 이 욕구는 주체성이에요. 내가 생존하고자 하는 생존 욕구에서 파생된 뭐라고요? 생존하려면 주체성이 있어야죠. 주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주체. 네. 그래서 이 병의 성질이 많다 그러면 주체성이 강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존 욕구가 많다는 건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정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주에 이거는 병 기준으로 한 겁니다. 사주에 이거는 자기 기준이고 사주에 병이 있어 병. 자, 병을 보면 병은 어떤 역할이냐? 나와 음양이 같은 화입니다. 하지만은 음양이 달라요. 이건 양이에요. 양하예요. 나와 같은 오행은 비견이라 그랬고 나와 음양은 같으나 음양은 다르나 오행이 같은 것. 오행 같은 것을 뭐라고요? 이것을 급제라 한다. 급제. 왜 급제라 하느냐?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이따 설명드리면 급제라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일단은 급제한다. 이놈은 무슨 급제라는 성분이 어떤 성분이냐? 똑같이 주체성이 아직까지 나라고는 생존적인 그런 생존 욕구예요. 생존 욕구이나 어떤 면이 더 강하냐면 이거는 남한테 이기고자 하는 심성, 승부, 경쟁 이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급제가 많다. 여기서 정일 때 병이
병이나 그 다음에 사화 있죠. 사화도 병이죠. 사화나 병 이것이 사주에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존하고자 하는 본능이 너무나 강해서 경쟁심으로서 상대를 제압하고 이기려 하는 상대를 갖다가 확 끊고 이기려 하는 그 심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에 대한 나와 같은 형제, 똑같은 형제뿐인데 나와 다르다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럴 겁니다. 보세요. 나와 같은 형제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남자일 경우는 형님 동생이 되겠죠. 그런데 누나나 여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량이 다르니까 급제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네, 사람으로 치면은 네, 그렇습니다. 나와 같은 것은 형제잖아요. 형제들이 음량이 같다. 그러면 내가 여자다 하면 여형제가 되고 내가 여형제인데 음량이 다른 거는 오빠나 남동생이 되겠죠. 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비형이고 급제를 한다. 이 정도 하면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생존을 가지고 있는 이 생존 욕구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아까 저게 방법과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남한테 친해야 되고 나를 갖다 표현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필연적으로. 그것이 이 사주에서 볼 때는 내가 생하는 관계니까 목이 되겠습니다. 이 여기에서 목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위치에 따라서 화생 그렇죠. 화생토지요. 토. 화생토. 화생토. 그 다음에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자, 이렇게 써놔놓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토예요. 그럼 이 사주에 토가 있는가 봅시다. 아, 여기 토가 하나 있네요. 이 기토예요, 기토. 또 여기도 무토가 하나 있네요. 토가 두 개나 있는 사주예요. 그렇습니다. 토가 두 개나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은 화생토 하니까 결국은 토가 밑에 주기도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친함의 욕구도 있고 또 나를 갖다가 표현하는 표현 욕구도 있구나. 기초적으로 그것이 좀 있구나 하는 걸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는 있는데 중간에 이 기토와 무토를 이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이 양을 이 정화를 중심으로 해서 화생토잖아요. 토인데 토는 아까 저기 다시 정리해드리면 친함의 욕구요 표현 욕구라서 친함 표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친한 표현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토가 나와 같은 음량, 나와 같은 그 음량이 같은 음이다. 기토다 하면은 그것을 이름을 하여 식신이다 이렇게 하면 식신. 밥식자, 이 밥식자가 쓰는 거예요. 밥식자, 식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왜 식신이냐? 내가 남한테 표현을 해야 밥이라도 더 먹지요. 또 내가 다른 사람하고 친한 척을 해야 내한테 뭘 주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고 식신을 하는 겁니다. 또 누가 만약 여기서 나와 음량이 다르다 하면 무가 되겠죠. 네. 내가 생각하는 화생토 하는 토인데 토 중에서 나와 음량이 같은 음일 때는 식신이고 나와 다르다 하면은 뭐냐? 이것은 상관이라는 상관. 이 상자가 다친다는 거 상처할 때 상자입니다. 관자가 관청할 때 관자입니다. 요 쓰임새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왜 상관에 이름 지었는가 하는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저절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일단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일단 상관이다. 나와 같은 내가 생하는 글자가 토인데 내가 생하는 글자가 텐데 그 토를 토 중에서 같은 음이면 식신이요 음량이 다른 상관이다. 기준이 뭐냐면 내가 생하는 겁니다. 내가 생하는 것은 식신과 상관이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같은 내하고 같은 음량이 같으면은 식신이요 음량이 다르면은 상관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병하다 그러면 결국은 식신이 뭐에 되겠어요? 무토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상관은 다른 기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증일 때는 자여 같은 것이 식신이고 무일 때는 이 무가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공부한 내용이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비견과 급제 그 다음에 식신과 상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설명을 잘 들으세요. 자, 비견이라는 것은 다시 정리를 하면 비견급제는 나와 같은 똑같은 오행을 말해요. 오행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비견은 음량이 같은 거, 음량이 다른 걸 말합니다. 식신과 상관은 어떤 거냐면 내가 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가 아니고 만약 금이면 이게 수가 오겠죠? 금생수. 목이면 목생 화가 되고 그건 누구하고 마찬가지. 근데 일단은 여기 중심이 되는 비견급제의 성분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견급제가 합쳐서 뭉뚱그려서 말하자면 그 욕구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 우리 인간은 살아야 되잖아요. 생존 욕구예요. 다른 거 없어요. 생존. 살아가겠다. 그 생존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 하려면 내가 자체적으로 힘이 막 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집체성이 강한 중에서 내와 같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 형제들 내가 만약에 남자면 남자 형제들 같은 것을 보고 비견이라고 합니다. 그런 형제가 많으면 우리가 힘이 세잖아요. 형제들이 많으면 힘 세요. 그래서 힘도 세고 주체가 강해지잖아요. 단단하게. 그리고 급제라는 것은 뭐냐면 나와 같은 이런 오행이면서 나와 같은 형제이면서 성별이 다르다. 자매 나는 남자면 누나나 여동생 같은 그런 것을 보고 급제를 하는데 이 급제의 성질은 뭐냐? 결국은 뭐냐면 생존 경쟁 중에서도 특히 남한테 좀 이기고 사는 거, 남을 제압을 하려는 경쟁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남 것 좀 뺏어 먹으려는 거, 그러한 욕구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신상관은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방법이 있고 있는데 그게 욕구가 어떤 욕구가 있어야 되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남한테 내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잘 살게 되잖아요. 그 필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해서 식신과 상관인데 식신은 어떤 거냐면 내가 생하는 글자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생하는 글자 중에서 음량이 같은 것을 말하고 또 상관은 내가 생하는 글자 중에서 음량이 다른 걸 말하고 식신은 주로 친함의 욕구와 표현 욕구 중에서 이 표현 욕구가 주로 글로서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창조하는 거, 뭘 만들어내는 재주를 말합니다. 이런 재주가 많고 상관은 말로서 많이 풀어내는 겁니다. 말로서. 구체적인 것은 더 이 상관에 대한 기본 속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중에 다음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십성의 정의와 비견급제 식신상관에 대해서 두 개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성과 관성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